안녕하세요, 이리엘입니다. 내게 가장 많은 영향을 준 사람이 누구냐고 물으면 바로 답하기 어려우실 겁니다. 하지만 삶에 영향을 준 자기계발 관련 서적이 무엇이냐고 물으면 저마다의 대답은 다르겠지만 자기계발 분야의 슈퍼스타나 유명한 사람의 이름이 먼저 떠올릴 겁니다. 한 가지 확실한 건 자기계발 분야에서 슈퍼스타를 지나치게 찬양하는 순간, 롤모델에 집착하는 순간 우리는 가장 큰 것을 놓치게 되는데요. 바로 나 자신입니다. 잠깐 롤모델처럼 행동하고 사고하고 말할 수는 있을 겁니다. 하지만 내 롤모델이 완벽한 신이 아니며 논리의 허점도 있고 부족할 수밖에 없다는 걸 알게 되면 바로 실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대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남들과는 다른 무언가를 갖고 있어야 하는데 그게 뭔지 오늘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Six Pillars of Self-Esteem 시작하겠습니다. 성공한 사람들, 부자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들이 어떤 무대에서 활약을 해야 가장 잘할 수 있고 계속할 수 있는지 잘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말을 할 땐 굉장히 자신감이 있고 주장에 막힘이 없습니다. 자신의 생각과 접근법이 맞다는 전제 하에 이야기를 하고 그 말에 무게를 짓기 위해 증명할 수 있는 결과나 성취물을 가져와서 말에 설득력을 더합니다. 자신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어떤 사람인지 일을 하면서 이해했든 일을 하고 난 후에 이해했든 간에 자신의 존재에 대한 감각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바탕으로 목표에 도달하기 위한 가설을 세우고 실험을 한 결과 한 분야에서 성공을 하고 성공 공식을 얻게 된 것인데요. 그래서 그게 무엇이냐고 물으신다면 한 단어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후에 저자의 의견을 통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무엇보다 자신이 누군지 무엇을 잘할 수 있는지 알아야 한다라는 말은 너무 많이 들어본 말입니다. 하지만 탈무드의 일화 중 굴뚝 청소를 한 두 친구 중 얼굴이 더러운 친구가 얼굴이 깨끗한 친구의 얼굴을 보고 자신의 얼굴이 깨끗한 줄 알았던 것처럼 자기 자신을 제대로 아는 것이 모두에게 모든 상황에 해당되는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한 저자와 인터뷰에서 저자가 나를 아는 것은 내가 지정한 목적지에 다다르기 위해 출발지를 아는 것과 같다고 말하는 것과 같은 이치인데요. self-esteem이라는 단어를 아무렇지 않게 한국어 뜻과 함께 외우신 분들 많을 겁니다. 만약 운이 좋았다면 좋은 영어 선생님이 self-esteem이라는 단어는 단순히 자존심, 자부심 정도로 해석되는 단어가 아니라고 설명해 주시는 걸 듣기도 하셨을 겁니다. 막 성인이 되었거나 MBTI를 처음 하면서 나를 알아갈 때 혹은 사회를 막 알아갈 때쯤 가장 자주 듣게 되는 말 중 하나는 자존감일 겁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의 저자는 말합니다. 급변하는 시대는 확실한 자기인식, 자신감, 그리고 자기 가치를 요구한다. 이 책을 쓴 이유는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하고 인식하게 하기 위해서이다 라고 말입니다. self-esteem이라는 개념이 이미 존재하기는 했지만 1960년이 지나고 나서야 급격하게 많은 사람들이 널리 사용하기 시작했는데요. 저자가 이와 관련된 책을 처음 내놓은 연도가 1969년이라는 것을 감안하면 딱 들어맞는 이야기 같습니다. 저자 겸 심리치료사 내서니얼 브랜드는 자존감의 심리학이라는 책을 1969년에 썼습니다. 그리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 설명하기 위해 계속해서 책을 쓰다가 오늘 소개드리는 Six Pillars of Self-Esteem까지 쓰게 되었는데요. 책을 통해 자존감이 무엇인지, 왜 자존감이 중요한지, 자존감을 높이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어떤 것들이 우리의 자존감에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 알 수 있습니다. 책의 서문에서는 약 50년 전에 썼다고 믿기 어려울 정도로 지금에도 적용할 수 있는 경고의 말이 적혀 있습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문화적 합의의 붕괴, 롤모델의 부재,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공공장소의 감소, 급격한 변화를 맞이하는 우리 삶 가운데 자신이 누군지도 모르고 스스로를 신뢰하지 않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그럼 러프하게 이런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허세와 자기 주장 중에서 진짜 성공하거나 성취한 부분이 있는 만큼이 우리의 자존감일까요? 이를 공식화하면 자존감은 허세 분의 성공이 될 텐데 이 공식의 문제점은 나보다 더 많은 성공을 이루고 앞서 있는 다른 사람 앞에서는 내 자존감이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그럼 결국 자존감을 지키기 위해서는 내 주위에 나보다 열등한 사람들로 채우거나 주변 사람들보다 나를 더 높은 위치에 속여서 올려놓을 수밖에 없습니다. 1890년 미국 심리학의 아버지 윌리엄 제임스가 주장한 내용인데요. 자존감에 대해 수십 년을 연구하고 심리치료에 적용해온 저자는 진정한 자존감이 무엇인지에 대해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존감에 관해 이야기하지만 자존감을 제대로 구분할 줄은 모른다. 저자가 말하는 자존감은 첫째, 사고 능력의 자신감, 삶의 장애물들을 이길 수 있는 능력에 대한 자신감.
둘째, 성공과 행복할 권리에 대한 자신감, 가치 있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 느낌, 요구와 욕구를 주장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가치를 성취하고 그 노력의 열매를 즐기는 것입니다. 책에서는 자존감이 높으면 어려움을 더 잘 견딜 수 있다고 합니다. 반대로 낮으면 최선을 다해보지도 않고 중간에 포기하게 될 확률이 높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실험에서도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어려움을 오래 견딜 수 있었다고 합니다. 건강한 자존감입니다. 저자는 자존감에 대한 일반적인 이해를 돕기 위해 건강한 자존감이라는 표현으로 자존감이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는지 자세히 설명하는데요. 건강한 자존감은 이성, 현실주의, 직관, 창의력, 독립심, 유연함, 변화를 받아들이는 능력, 실수를 받아들이는 자세, 인자함, 협력과 관계가 깊습니다. 건강하지 않은 자존감은 비이성적, 현실을 보지 못함, 고집, 새로운 것에 대한 공포와 불편함, 순응하지 않는 자세, 부적절한 반항, 방어, 과신, 과잉 통제, 타인에 대한 적대심과 관련이 있고요. 저자는 말합니다. 자존감이 생존, 적응, 개인적 성취에 미치는 함축적인 영향력은 명백하다. 자존감은 삶을 발전시키는데 높은 자존감은 가치 있고 까다로운 목표의 자극을 찾는다. 자존감이 더 견고할수록 개인적인 삶이나 일에 있어서 어려움을 더 잘 극복하는데 이는 실패 후에 더 빨리 일어나고 더 새로운 에너지를 빨리 얻는다는 뜻이다. 탁월하게 성공한 기업가들은 2번 이상의 파산을 겪었지만 이런 실패가 그들을 막지는 못했다. 성공하는 사람들은 계속 어려운 것에 도전하는 사람들이라는 말이 단순히 성공하기 위해 도전하라는 말이 아닌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말이 될 수도 있겠네요.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은 더 개방적이고 정직하며 더 명확한 소통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독성 관계보다는 우호적 관계에 머물 줄 아는 사람들이라고 하는데요. 건강한 사람은 건강한 사람끼리 어울리고 가라앉는 사람은 가라앉는 사람끼리 어울리기 때문입니다. 자기 효능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변에 보면 목표하고 마음먹은 대로 실행에 옮겨버리고 새로운 역사를 쓰며 목표를 이루는 사람들이 있죠. 이런 사람들의 비밀을 파헤쳐보면 자기 자신을 목표하는 대로 사용할 줄 아는 사람들입니다. 저자는 이를 self-efficacy, 자기 효능감이라고 말합니다. 생각하고 판단하고 알고 틀린 것을 수정하는 능력인데요. 이 자기 효능감이 부족한 사람들은 이기기보다는 지는 것을 예상하고 어려움을 극복해야 할 때 방해받고 마비된 것 같은 반응을 보인다고 합니다. 자기 효능감은 어릴 적 환경에 영향을 받는데요. 건강한 정신상태, 이성적 사고, 예측 가능한 행동이 자기 효능감 형성에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하지만 개인이 자기 효능감을 발휘할 때는 의지만으로도 가능합니다. 그럼 자존감과 자존심은 어떻게 다를까요? 자존감 이야기를 들어보셨던 분들이라면 자존감을 이야기할 때마다 자존심과 구분지어야 한다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우선 자존감은 자존심과는 다릅니다. 자존심은 어떤 성취에 대한 감정적 보상입니다. 자존감은 무엇을 해야 하는지 고려하고 할 수 있어 라고 말한다면 자존심은 무언가를 이룬 후에 나는 이걸 했어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어떤 것을 성취한 후에 얻는 보상인 자존심은 거만하거나 자랑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형편없는 자존감은 생각에 자리 잡을 뿐만 아니라 왜곡까지 합니다. 가장 논리적인 행동을 하는 것과는 반대로 파괴적인 행동을 하게 되고 도덕과는 거리가 먼 행동을 합니다. 자기 비하에도 문제점을 느끼지 못하게 합니다. 그럼 가짜 자존감에 대해서도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저자는 세계적으로 성공하고 명성을 쌓은 사람들 중에서도 속으로는 만족하지 못하고 불안해하고 우울해하는 케이스가 있다고 말합니다. 이런 경우는 자존감이 있는 또 다른 캐릭터를 만든 것 뿐인데요. 이 가짜 자존감이 만들어지는 과정은 이렇습니다. 정직을 바탕으로 자기 존중을 찾지 않고 진짜 가치를 성취해서 능력을 갖추기보다 다른 사람들을 뒤에서 조종해서 힘을 얻으려 한다. 이렇게 자기 자신을 속이는 것에는 끝이 없다. 저자는 말합니다. 자존감은 다른 사람들의 칭찬, 학식, 재산, 얼굴에 주름을 펴는 시술 등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여기까지 이야기를 들으셨다면 어떻게 자존감을 높이고 내가 목표한 대로 내 자신을 컨트롤하고 업그레이드해서 더 나은 내가 될까 생각하시고 그런 강의들이 없나 찾으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자는 자존감 강의나 수업을 하는 사람들을 쫓는 것은 가짜 신을 쫓아다니는 것과 같다고 말합니다. 저자는 여러 기업을 다니며 자존감 수업을 했던 한 강사의 말을 떠올리는데요. 그 강사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자존감을 높이는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는 나를 높게 봐주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이다.
이에 저자의 반응은 자존감 낮은 사람이 칭찬과 아부로하는 사람에 둘러싸여 있는 것은 마치 유명해지고 성공한 연예인이 어떻게 유명해지고 성공했는지 모른 채 매일매일 약물에 의존하는 것과 같다 였는데요. 물론 질 나쁜 사람과 관계를 맺는 것보다 좋은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은 좋지만 나의 가치를 높게 봐주는 사람들을 최우선시하면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자존감 상승에 도움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인정에 중독이 되기 때문입니다. 책에서는 자존감을 위한 6개의 기둥을 설명하는데요. 첫째, 의식적으로 생활하는 연습을 하라. 둘째, 자기 자신을 받아들이는 연습을 하라. 셋째, 자기 책임을 연습하라. 넷째, 자기 주장을 연습하라. 다섯째, 목적 있는 삶을 연습하라. 여섯째, 진실성을 연습하라 입니다. 그리고 각 항목별로 자세한 내용은 책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겠지만 self-esteem이라는 단어는 2013년부터 사용 빈도가 감소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존감, 자기 정체성이 흔들리고 있다는 반증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만약 오랫동안 이 분야를 연구한 이 책의 저자가 오늘날 살아있다면 동시대를 살아갈 수 있어서 좋다는 이야기가 퍼지고 누군가는 위로를 받았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저자가 이 좋은 책을 남기고 세상을 떠난 이유는 어쩌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쫓고 찬양하는 것을 그만하고 스스로를 발견하고 스스로를 세워주고 스스로를 믿어주는 데 시간을 쏟으라는 말을 하고 싶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자존감이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자존감에 충분한 시간을 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돈은 누구나 벌어야 하고 가능하다면 많이 벌어서 나쁜 것은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만약 돈 버는 법을 알려주는 사람이 돈 안 되는 거 하지 말고 내가 알려주는 방법을 해 라고 말하며 돈 안 되는 방법들은 다 자아실현밖에 안 돼 라고 말한다면 그건 아마 돈을 버는 방법을 가르치는 것 자체가 자신의 자아실현 방법이기 때문일 겁니다. 한 가지 기억하십시오. 진정한 자존감이란 모든 상황이 괜찮지 않을 때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느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삶 전체로 봤을 때 자존감이 높은 사람이 더 행복한 삶을 살지만 플레이를 멈춰 삶의 단편을 들여다보면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은 어려움을 견디느라 고생 중인 것처럼 보이기도 하는 것입니다.